안녕하세요. 인실리코 DX 사업본부에서 디스커버 스튜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임소정 마스터입니다. 바이오비아 솔루션 데이를 맞이해서 디스커버 스튜디오에 있는 독성 평가를 위한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드릴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 내의 독성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아젠다에 대해 안내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인트로에서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독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에 관련된 디스커버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 내에서 ADMET, 독성 테스트 관련해서 어떤 프로토콜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든 컴퓨터상으로 예측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보존을 하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장기간 지속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컴퓨터상으로 계산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과학 분야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찾게 되고 있더군요. 이에 대응해서 분자 모델링과 생물 정보학, 그리고 독성 예측 분야에서는 발빠르게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실험들을 많이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분자 모델링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화관법과 화평법에서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규 화학물질 제조와 수입에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의 0.1톤에서 1톤으로, 즉 100kg에서 1000kg으로 상향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화평법에서는 QSAR을 활용한 독성 예측 자료도 허용 가능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이 인실리코 기반으로 독성 예측을 시도하며 이를 활용해서 화학물질 등록을 시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약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을 발견하기까지 최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임상 실험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약물로서 가능성이 있는 구조들을 분자 모델링과 생물정보학 분야를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요즘에 회사, 학교, 그리고 정출연 등에서는 약물의 탐색 방면에서 인실리코 기능을 많이 도입하여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인실리코 기능은 약물의 발견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다량의 구조들에서 빠르게 화학물질을 그리고 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 물질들을 변경하면서 활성을 조금 더 높게 가질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클리니컬에서는 턱시시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ADME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실리코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험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리클리니컬을 대체할 수도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안내드리는 디스커버 스튜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자 모델 연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모델링 연구가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간단한 계산과 분석 기능부터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단백질과 화합물 사이의 결합을 확인하면서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신진대사나 독성을 예측하는 기능, 단백질과 항체,
3차원 구조를 생성하고 그들의 결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단백질 혹은 항체의 돌연 변이 구조를 예측해서 그리고 생성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커버 스튜디오에서 오늘 안내드릴 것은 화합물의 신진대사와 독성 예측에 관련된 기능들이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의 장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커버 스튜디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그리고 키보드에 수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프로토콜은 물 흐르듯이 사용하시라고 작업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또 파워풀한 비주얼라이저와 에디팅 툴이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창에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화합물의 3차원 구조, 그리고 단백질의 서열 구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하이드로포비시티, pKa 값, 이런 값들을 하나의 창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구조의 정보들은, 그리고 결과들은 데이터 테이블 혹은 그래프와 같이 여러 가지로 시각화 시켜두었기 때문에 분석에도 용이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CPU와 GPU를 활용해서 병렬 계산을 한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로 인해 계산 속도 그리고 실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보시면 CPU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지만 GPU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3시간 정도 혹은 CPU와 GPU 사용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그리게이션을 예측해 준다든지,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예측해 주셔서 이렇게 수치로도, 컬러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고요. 단백질과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과 펩타이드, 단백질과 화합물, DNA와 화합물도 가능하고요. 단백질과 DNA, RNA도 그들 사이의 결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몰 몰레큘에서는 파마코포어를 통해서 활성이 좀 더 높은 것, 그리고 독성이 낮은 것을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독성 예측 모델들은 QSR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를 통해서 결과가 아래 왼쪽에 보이는 요 리포트와 같은 형태로 표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스커버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으로는 이 디스커버 스튜디오 내에서 독성 기능을 갖고 있는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신진대사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는 ADMET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를 통해서 6가지의 신진대사와 독성 예측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들이 얼만큼의 수치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QSR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저분자에 대해서 ADMET 특성 범위를 추정해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oxicity Prediction Extensible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를 통해서 16가지 화합물의 독성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중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 항목들은 화평법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OECD에서 정한 일반 검증 원칙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리그레이션 모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성이 있다 없다 혹은 독성이 얼만큼 들어가야 발현될 것이다 라고 결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디스커버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독성을 예측하는 기능인 탑캣에 대해 저희 회사의 김민성 마스터님께서 이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실리코 DX 김민성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주신 임소정 마스터님의 발표를 이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의 탑캣 기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실리코 기반의 QSR을 활용한 신약 독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를 진행하고 화학물질 평가법과 QSR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SR과 탑캣 소개를 또 드리고 서머리를 하면서 이 순서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총 20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관련된 법체계는 도입된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에 척추동물 시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척추동물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관리의 편의성과 체계성 이상으로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4년부터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과 일본에서처럼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면 향후 더 활발한 인실리코 기반 화학물질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화학물질 등록에서 인실리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탑캣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탑캣, Toxicity Prediction by Computer Assisted Technology는 바이오비아 소프트웨어 다소 시스템의 브랜드입니다. 이는 독성 데이터를 학습하여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하는 QSR 프로그램입니다. 최적 예측 공간, Optimal Prediction Space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모델에 잘 표현되었는지 검증합니다. 탑캣은 여러 해외의 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QSR 프로그램으로 많은 참고 문헌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본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사용되는 QSR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에서의 전체적인 개요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법제화된 등록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법에서는 불필요한 척추 동물 시험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톤 미만의 화학물질 등록 시 QSR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QSR 자료는 시험 자료 대체 이외에도 등록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분류 표시 방법 과정에 제출이 가능하며 관련 등록 과정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QSAR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QSAR이란 무엇일까요? QSAR 결과의 활용에는 4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유효성, Scientific Validation입니다. 예측 결과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모델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즉, 모델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적용 범위, Application Domain입니다. 예측 대상인 화합물은 QSAR 모델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모델이 적용 가능한 화합물의 범위는 모델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학습 데이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적절성, adequacy입니다. QSAR의 결과는 분류, 표시, 위해성 평가 등에 적절해야 합니다. 즉 예측 결과는 실제 화합물의 활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서 정보,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사용한 모델과 방법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문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QSR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 등 신청 제출 자료 생략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법률 정보를 보아도 QSR을 활용하여 물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 등록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행령 제14조로 해서 제출 자료 생략 대상 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으로 제조 수입하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연간 국내 총 제조 수입량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 고시된 물질,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존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물질, 이런 경우 제출 자료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6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결과, 이걸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물질은 자료 제출이 생략이 된다고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화평법 시행령 13조 제3호에 따르면 QSR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수입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화학물질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산업체를 위한 QSR 자료 제출 안내서 2021년 버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로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신다면 파일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독성 항목별 활용 가능한 QSR 모델로 인체 독성의 탑캣이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자료에서 탑캣을 사용하여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는 이러한 QSR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국내 화평법 문서에 서식이 정해진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OECD와 유럽에서의 권장 보고 서식을 따른다. 그에 준하는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 케이스가 많으면서 자료가 많이 제출되었던 탑캣이 이런 작업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제작된 모델 자체에 대한 QMRF 문서, 제작한 모델을 활용해 계산된 자료를 제시하는 QPRF 문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MRF는 QSR 모델에 대한 로버스트 서머리이고 QPRF는 예측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공장의 제품을 검사할 때 공장 자체에 대한 서류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상태에 대한 서류가 다르듯이 QMRF와 QPRF는 서로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QMRF 문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QSR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서식의 이그샘플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QSR 식별자의 타이틀, 기타 관련 모델, 소프트웨어 모델 같은 기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QSR 모델의 평가 항목, 알고리즘, 적용 범위, 적합도, 견고성, 예측도, 메커니즘 같은 모델의 세부 자료도 같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메인 세션입니다. QSR과 탑캣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SR과 탑캣의 소개에서는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즉 구조 활성 간 정량 관계 분석을 설명합니다. 이는 화합물의 활성이 구조와 연관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조를 여러 가지 표현 인자, 디스크리터로 표현하며 이 디스크리터를 조합하여 액티비티를 표현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QSAR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세부적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머신러닝의 기술적인 면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목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탑캣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베이지안 모델을 채택하였고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채택하여 예측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탑캣을 사용하여 출력되는 보고서의 소개를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먼저 왼쪽 위편으로 입력한 화합물의 구조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왼쪽 아래편에는 QSR 모델의 예측이 어떻게 되었는지 스코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텍스트를 보시면 엔드포인트로 탑캣 Red Oral SD50가 표시되어 있어 현재 예측은 Red Oral에서 3.72g per kg 바디 웨이트를 예측했고 섭취 시의 독성이 3.72 정도로 예측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캣은 독성 여부 및 통계적인 수치들을 PDF 또는 HTML 형태로 출력하여 출력된 결과는 다양한 분석 툴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합물의 독성 여부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측에서 단순히 화합물이 독성이 있었다는 결과만 얻는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화합물의 구조를 검토 및 수정할 수가 없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탑캣은 핑거프린트 베이스 서브스트럭처 매치를 수행하여 각 분자 구조의 세부적인 내용이
통계적으로 모델의 독성 예측이 기여하는 여부를 같이 판단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옆의 자료와 같은 ECFP6 핑거프린트로 탑캣도 연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독성에 기여한 구조와 기여하지 않은 구조를 나누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에서 위쪽에 위치한 Good Features from ECFP6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10번 등장을 하였다면 10번 모두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 서브스트럭처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신다면 화학물질 등록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을 줄이는 데에도 탑캣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범위에서 탑캣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 구간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글로벌 QSR은 신뢰 구간에 대해 설명함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탑캣은 OPS를 활용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OPS는 Optimal Prediction Space의 약자로 모델이 적용 가능한 고유한 가변량 설명자 공간을 의미합니다. OPS 내의 화학구조는 신뢰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는 화학구조가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잘 정의된 공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OPS 밖의 쿼리에 대한 탑캣 평가값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값은 매우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범위를 벗어나므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X축과 Y축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라고 비교할 때 Q는 쿼리의 키와 몸무게가 각각 모델이 대표하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 모델이 대표하는 범위 내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키와 몸무게의 결합이 모델의 데이터 공간 내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X로 표시한 Q 데이터 포인트의 경우 이 쿼리에 대해 모델은 신뢰 구간 밖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즉, 쿼리가 OPS 밖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탑캣의 OPS는 모델의 예측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탑캣은 화합물의 독성 예측에 있어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탑캣이 예측할 수 있는 독성 리스트입니다. 이들은 화평법에서 대응이 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탑캣의 독성 예측 범위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왼편, 리그레션 하는 오른편으로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설치류 발암성, 복귀 돌연변이, 호기성 생분해성, 피부 자극성, 피부 과민성, 안구 자극성, 발달 독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설치류 잠재적 발암성, 급성 경구 독성, 최대 복용량, 급성 흡입 독성, 만성 독성, 급성 어류 독성, 급성 물벼룩 독성 등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캣을 활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탑캣은 다양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급성 수생 독성 예측에 대해 여러 유명 모델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어류 독성에 대한 예측 결과 정확도, 위험성, false negative, 그리고 민감도 등의 척도를 비교했을 때 에코사 및 테스트에 비해 탑캣이 다소 나은 예측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독물질 지정 기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민감도에서 탑캣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논문 제목, 화평법에 따른 급성 수생 독성 예측을 위한 QSR 모델의 활용 가능성 연구에 대해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무스칼리닉 아세틸콜릭 리셉터 MACHRS 안타고니스트 발견을 위한 모델 개발 예시입니다. 연구에서는 탑캣을 활용하여 약물의 독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MACHRS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한 유형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막는 물질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내 화합물을 모아서 파마코포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파마코포 모델은 약물의 활성을 결정하는 화합물의 3차원 구조 특성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생성 목적은 M3 기량 작용을 없애고 M1을 유지하며 M2 기량 작용을 가지는 서브타입 선택적 화합물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M1, M2, M3는 MACHRS의 서브타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상 스크리닝 방식으로 약 500개의 화합물을 식별하였고 이를 탑캣의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파마코포 모델의 결과와 탑캣 독성 예측 결과가 비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결과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연구에서는 아트로핀과 같은 안티뮤코실릭 아이전트의 화합물의 특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트로피는 MAC 자리스 안타고니스트의 한 예입니다. 이처럼 타켓은 QSAR을 활용한 독성 예측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켓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효용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발표를 써머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동물의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적용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타켓은 QSAR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OECD 및 화평법의 요구 독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기 연락 또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인실리코 DX의 김민성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